성경시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9일 을사 세 번째 기사 1479년 명성화 15년 정성들과 의논하여 주광을 정지하다. 최경지 등이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이달 19일에 전교를 받으니 이제부터는 경륜에서 주광을 정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신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예전부터 제왕이 경륜을 설치하였던 까닭은 한편으로 도학을 밝게 강하고 한편으로 치도를 강론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학에 밝으면 덕업이 날로 진보되고 치도를 강하면 국가가 편안하게 다스려지니 관계되는 바가 이와 같이 중하고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자질을 갖추고 계시니 성을 깊이 연구하신다면 고명하고 광대함이 오늘날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기하신 이래로 날마다 경연의 여러 고금을 비교하여 생각하며 주강, 석강을 물론 야대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도 성상의 욕체에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고 성상의 마음에 조금도 게으르지 않으시니 이는 어찌 시종 일관하여 학문에 전념하고 덕화가 밝게 빛나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실로 내 차례의 강은 더할 수는 있어도 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자가 강관이 되어 천자에게 말하기를 임금은 하루 동안에 어진 사대부를 접할 때가 많고 환관이나 궁첩을 친히 하는 때가 적어야 기질이 함양되고 덕성이 훈도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강관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은 사람에 따라 다르더라도 임금은 여러 번 인견하여 의논하고 더불어 치도를 도모하여서 처음 저기 할 때와 같지 않음이 없어야 합니다. 빌건대 예전대로 주강을 패하지 말고 나무하고 꼴베는 자의 하찮은 견해라도 자주 임금에게 아뢰도록 하며 고명한 덕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더욱 이루어진다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정성에게 보이도록 명하였다. 정창선 한 명의 심해 윤사은 김국관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조강 후에 혹 주강을 하는 것은 물리가 통하지 않을 때 혹시라도 물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 하여 다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상께서는 학문이 크게 동달하셨으므로 주강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세종, 문종, 조에도 조강만 하였을 뿐이고 주강은 없었습니다. 대신을 접견하는 것은 비록 주강이 아니더라도 조계, 조강, 석강이나 또는 야대가 있으니 대신이나 사대부를 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사신이 논하기를 선생께서는 학문에 있어 통찰하지 못하는 바가 있으면 매번 조강에서 강한 후에 임금이 한 번 읽고 그 의문하는 것을 질문하였다. 그런데도 정창순 등은 말하기를 성상의 학문이 크게 통달하고 선왕께서도 주강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강하기를 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대로 따라서 구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단식할 일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9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극기 등이 차자를 올려 유자광에게 공신노권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음과 설준 홍칭의 일을 논하였다. 어서로 이르기를 유자광을 쓰고 안 쓰고는 그대들이 먼저 헤아릴 일이 아니다. 내가 혼명을 대우하는 뜻은 그대들도 아는 바인데 아는 것도 이와 같으니 한명 모르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주해주는 것은 법전대로 하겠지만 허물을 고치면 은혜를 베푸는 것이 공신을 대우하고 악한 자를 징계하는 것인데 어찌 옳지 못한 바이겠는가. 그리고 설준 홍칭의 일은 이미 내 뜻을 유지하였다 하였다. 성주시록 103권 성종 10년 4월 19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장학은 제조가 아뢰기를 일 제향과 조회에 쓰이는 편종을 잃어버리거나 깨뜨렸는데도 공조에서 간수인으로 하여금 잡동처를 징수하게 하여 법칙대로 주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이 맞지 않습니다. 그 잡동처는 호조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정동을 써서 법칙대로 고쳐 주성하게 하소서. 또 세종조에 주성한 편종이 화재로 없어진 뒤에 교정을 지금까지 행하지 않고 있으니 모름지기 교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편경도 많이 헐고 깨어졌는데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으므로 소리의 음률이 완전하지 않으니 매우 마땅하지 못합니다. 때에 미쳐서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예조에서 기생과 악공이 열악한 때에 아울러 아악을 연주하는데 악기가 모두 제향에 쓰이는 바이므로 운반할 때 더러워지고 헐게 될 뿐만 아니라 무례하기가 막심합니다. 지금부터 열악할 때와 본원에서 습악할 때에 쓰이는 악기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경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19일 을사 6번째 기사. 사헌부 사관은 형조 한승부 장례원에 전지하기를 무릇 결송 관리가 위세를 두려워하거나 사사로운 정에 구애되어 쉽게 결단할 일이라도 고의로 취임될 시기만 기다리면서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않아 몇 년이고 쌓이게 된다. 그리고 우선 자질구리한 잡성만 가지고 결성한 횟수만 갖춰 넣어서 아뢰니 이것이 어찌 관직을 맡아 공무에 종사하는 뜻이겠는가? 이제부터 오래 되도록 판결하지 않은 일을 우선 결단하고 혹시 고의로 지체시키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과제하며 아직 시행하지 않은 공사를 계달할 때 그 공사를 시작한 연월과 판결하지 않는 연휴를 상세히 기록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2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정치인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성종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2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극기 등이 사자를 올려 유자광에게 공신노권을 돌려준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21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21일 정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성현이 아뢰기를 삼가듣건대 주광을 전파하신다고 합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학문을 하는 도리는 반드시 성명하심을 계속하시고 조금이라도 중도에 단절되는 일이 없은 연후에야 덕이 날로 이루어진다고 여깁니다. 전하께서는 성하기 고명하시어 경년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괜찮겠으나 다만 어진 사대부를 접할 때는 적고 환관궁첩을 친히하는 데가 많을까 두려우니 그 조짐이 생각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지나 않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의 신하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전날 회의하였을 때의 신의 생각으로는 성하기 지금 이미 고명하시니 조광을 받으면 굳이 다시 볼 필요가 없으며 궁중에 있더라도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주광을 파하도록 청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언관이 어진 사대부를 접하는 때가 적다고 말하였는데 신의 생각에 주광을 패하더라도 조광과 석강이 있으므로 사대부를 접견하는 때가 많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상의 의중에 어진 사대부라고 여기서 만나본다면 하루에 한 번 접견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고 얼지지 않다고 여기면서 만나본다면 하루에 100번을 접견하더라도 어찌 도움되는 바가 있겠습니까? 하고 시독관 이창신이 아뢰기를 신등은 불초한 몸으로 경련의 관원으로 있으면서 혹시라도 그르칠까 하여 날로 더욱 근신하고 있습니다. 재상과 대간이 비록 평상시에 말하고자 하여도 대궐 안에 깊숙하여 친히 아뢰지 못하므로 경련에 이르러서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남김없이 다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나라 한나라의 어리석은 임금들이 궁궐에 깊이 거처하면서 간혹 나와 임금의 총명이 가리게 되는 재난에 이르렀던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신하가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여 비록 여러 가지로 전하에게 직접 아뢰고자 하여도 어탑 아래에 이르게 되면 임금의 위세가 엄중하여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마음이 산란하여져서 열에 7이나 8번 말을 못하게 됩니다. 만약 하루에 4번 경련에 나아가게 되면 조강에서 1번 말하고 주강에서 1번 말하고 석강에서 1번 말하며 또 야대가 있으니 상하의 사이에서 마음을 서로 믿게 되고 충직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주서가 두었을 때 하루 동안에 4번 경련에 나가서 매번 전하를 배웠으므로 마음에 스스로 위안하기를 전하께서는 학문에 이와 같이 건면하고 계시구나 하였습니다.
또한 예전에 임금은 조강에서 여러 신하들을 만나보고 주강에서 정사를 들었으며 석강에서 형벌을 살피고 야대에서 국정을 상고하며 항상 조심하여 경계하느라고 스스로 만족할 여가가 없었습니다. 임금을 사랑하기로는 주나라 주공만한 이가 없었는데 그가 경계하는 말을 아뢰게 되면 반드시 임금은 놀지 아니하고 힘써야 합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태만하고 소홀하게 되는 조짐을 염려한 것입니다. 대저 정치는 당우와 같지 못하고서는 옹희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학문은 공자만 하지 못하면 고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나의 정치가 이미 족하고 나의 학문이 이미 밝다고 여기시어 작은 일을 성취한 것에 만족하고 갑자기 주광을 패한다면 태만하고 소홀한 생각이 싹 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홍웅이 아랜 바는 제대로 대신의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금으로 하여금 궁중에만 항상 거처하고 조정에 나와 앉지 못하게 하며 독사하거나 유생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조고 구사랑과 같은 뜻입니다. 옛날에 송나라 철종이 여름의 더위를 만나자 임시로 강년을 파하였더니 범조우가 상언하기를 오늘 폐하께서 배우고 배우지 않는 것이 후나라의 치란에 관계되니 신은 바로 이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주강을 패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형과 장령 안철양이 아뢰기를 유자광은 자신이 중환죄를 지었으니 죽어도 남는 허물이 있을 터인데 특별히 먼 지방에 유배시켰으니 이는 진실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1년이 넘어서 갑자기 공신 노건을 돌려주었으니 간사한 사람들이 어찌 징계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이 죄를 뉘우치는 것은 세월이 오래되고 가깝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 이는 그 자신이 죄이지 종사에 관계된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하였다. 이어서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으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유자관과 같은 때에 쫓겨난 자가 많으므로 신도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 돌려주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정경 김수동이 아뢰기를 대내전에서 보낸 불상을 지금 받는다면 저 사람들이 어찌 전하께서 불교를 믿지 않으신다는 걸 알겠습니까? 신은 아마도 외인 가운데 불상을 바치고 재물을 구하는 자가 서로 뒤를 이어 이르게 되어 패단을 장차 구제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바로 김수동의 말과 같다. 그러나 받지 않고서 무리친다면 반드시 틈이 생길 것이니 단지 그 값을 헐하게 주고 이어서 불교를 믿지 않는다는 뜻을 유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자 모두 말하기를 성상의 분부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옹희는 천하가 잘 다스려집니다. 고명은 식견이 높고 지혜가 밝습니다. 성조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21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본조에서 대내전의 사송 서흥 등과 첨지 평국충 등에게 음식을 대접하였을 때 성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1. 처음에 세천전과 산명전이 영토를 가지고 다투다가 틈이 생겨 서로 전쟁을 하였는데 국왕은 세천전을 그때 관령으로 삼고 있었으므로 도와주었습니다. 대내전은 산명정의 외손이므로 지난 정해년 8월 어느 날 왕도에 들어가서 산명전을 도왔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계사년에 이르러 산명전이 병으로 죽고 다음에 세천전도 병으로 죽어 두 집안의 아들이 대를 이어섰습니다. 세천전의 아들은 이름이 소필로서 나이는 겨우 15세였고 산명전의 아들의 이름은 총명으로 나이는 겨우 20세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서로 함께 의논하여 두 집안의 아버지가 이미 죽었으므로 서로 전쟁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국왕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두 집안도 모두 허락하였습니다. 정유년 12월 대내전은 국왕에게 하직을 고하고 주광주의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1. 국왕의 동무제인 검출천전이 지금 왕도의 동쪽 민홍주에 귀양가 있는데 근자애들인 국왕의 소환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합니다. 1. 본조에서 전날 건데 검출천전이 산명전을 도와 국왕과 적이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물었더니 위와 같이 대답한 것입니다.
일 대내전이 왕도에 들어간 후로 기국에 전혀 통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래에 간혹 대내전의 사자라고 하면서 왕래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1. 본조에서 이로 인하여 정유년 대내전 사신의 서계 한 장을 꺼내어 보여주었더니 보고서 말하기를 이것도 거짓입니다. 귀국의 우부가 없으므로 거짓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내려진 물건의 수를 두루 보여주었더니 대답하기를 비록 진짜 사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귀국에서 우리의 나연을 대우한 후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대내전이 들으면 또한 반드시 감사하고 치하할 것이니 제가 마땅히 상세하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1. 대내전이 이보다 앞서 중국에 통신하여 물소 암수 아우로 4마리를 청하여 얻었습니다. 지난 신사년에 암수 2마리를 가지고 귀국에 와서 바쳤으므로 2마리만 남았는데 번식이 잘 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종자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들이 본토를 떠나 일기주에 도착하였을 때 나인이 귀국의 물소는 번식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와서 유시하기를 전에는 가서 청하며 허락을 받았으니 만약 윤허를 받는다면 내년에 마땅히 배를 단장하여 떠나보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조에서 만약 이 말을 믿지야 못하시겠다면 마땅히 본국에 서신을 보내어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날 꺼내어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이 물소를 구하는 서신이었습니다. 평국총의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지난해 7월에 소이전이 도주에게 서신을 보내어 이르기를 대내전이 장차 우리를 도모하려고 하니 모름지기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원조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으나 국왕도 도주에게 유시하기를 대내전과 소이전은 힘이 서로 비슷하니 한쪽만 치우치게 원조할 수 없다 하였으므로 이로써 도주는 가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소이전은 형세가 대적할 수 없음을 알자 싸우지 않고 달아나서 비전주 남쪽의 요가성에 들어가 보존하였는데 이 성은 지극히 험난하여 한 사람이 100명을 당해낼 수 있는 곳으로서 바로 천엽전 소관의 땅이고 또한 국지 위방과 원교직이 관할하는 땅의 경계입니다. 1. 도주가 중국에 통신하려고 하나 길이 유구국을 경유해야 하므로 해로가 너무 먼 데다가 경유하는 여러 곳에 물건을 선사하기가 지극히 번거로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귀국을 통하여 중국에 전달하려 하는데 우리의 청을 받아주실 경우 대국의 해로를 빌려서 중국의 남경에 도달하는 것을 가지고 도주가 특별히 저를 보내어 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대답하기를 도주가 본국의 국왕을 저버리고 우리나라에 청하는 것은 대체에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또 도주의 서계가 없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니 평국중이 말하기를 본국의 사람들 가운데 이 말을 들은 자가 이번에 행차가 또한 많이 왔습니다. 또 작은 일이 하는데 어찌 감히 망령되게 전하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1. 대내전과 소위전이 서로 싸운 근본 원인은 전에 대답한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소위전이 도망에 달아났을 때 따라간 휘하 사람이 50명이라고도 하고 100명이라고도 합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2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박안부가 아뢰기를 수령을 면하하려는 자들은 일정한 기한에 준하여 소용하지 않는다는 법이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칭은 사직한 지 겨우 2년이 지나자 곧바로 관직에 제수되었으니 신은 대전의 법이 허물어질까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이 이와 같기는 하나 서용할 만한 사람이라면 어찌 6년을 기다리겠는가. 하물며 홍칭은 동반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군직에 제수된 후 또다시 외방에 사용된 것이다 하였으나 박안부가 굳이 청하여 마지 않았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을 돌아보면서 물으니 영사 이윤 별상이 대답하기를 홍칭이 지금 군직에 제수되기는 하였으나 홍칭의 도움되는 바가 없고 단지 법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청가대 대관의 말에 따라서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사경 조위가 아뢰기를 향사리는 백성을 예로서 교화하는 것이니 진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한 고을 안에서 비록 세력이 강한 자라고 하더라도 마음이나 행실이 불수하다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번 참여하지 못하면 온 고을에서 끼어주지 않으므로 그 사람도 마땅히 뉘우치고 깨닫게 되니 이 예는 진실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령들이 태만하여 거행하지 않으니 청컨대 거듭 밝게 검찰을 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날 내가 국도에서 향사례를 행하고자 하였더니 승정원에서 혹은 행할 수 있다 하고 혹은 국도에서 대사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향사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예전 향사례에 관한 문헌을 홍문관 대간 예조로 하여금 깊이 살피게 하여 더하거나 감하거나 해서 먼저 국도로부터 행한다면 군업에서 어찌 행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향사례는 시골의 한량이 모여 서로 편을 갈라 활 쏘는 재주를 겨룹니다. 보통 주향과 함께하였다. 대사례는 임금이 성균관에 나아가 석전을 지낸 뒤에 신하들과 활쏘기를 하는 예이다. 성조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2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좌전 은공 4년 조를 강하다가 석작은 그의 제신 누양견을 보내어 전나라에서 석후를 죽였다는 대목에 이르자 주위가 아뢰기를 석작은 국가의 일만을 염두에 두고 사사로운 일은 생각지 않았으므로 군자들이 석작은 순수한 신하라고 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나라 때 탈탈의 숙부 바간이 반역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탈탈이 그의 스승 오징에게 물었더니 오징이 말하기를 대의를 위해서는 친척이라도 죽여야 하는데 어찌 그 사사로움을 돌아보겠습니까 하자 탈탈이 즉시 박안을 축출하였습니다. 석작 등의 이런 진실로 보통 사람은 능히 미치지 못할 바입니다 하였다. 동지사 이승수가 아뢰기를 비단 이뿐만 아니라 주공이 관숙에 대해서나 공자 계우가 계아에 대해서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현이 아니고서는 능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석작은 그의 제신 누양견을 보내어 진나라에서 석후를 죽였다는 것은 석작은 위나라의 대부로서 공자 주후가 일찍이 석작의 아들 석후와 교우하였는데 주후가 황공을 시해하자 석작은 주와 석후를 죽이고 공자 진을 맞아들여서 세웠으니 이에 위나라가 안정되었으므로 춘추에서 아름다운 일로 여겼다. 주공이 관숙에 대해서는 주나라 무왕이 죽은 후 성왕이 즉위하여 주공에게 섭정하게 하였는데 그를 모함하던 그의 형제 관숙 채숙은 그를 두려워하여 은나라 주왕의 아들 무경을 받들어 모반하였으므로 주공에게 피살되었다. 공자 계우가 계아에 대해서도는 춘추 장공 32년조에 보면 장공이 병이 중하여 후사를 누구로 삼을 것인가 물으니 수가 계아는 경보 장공의 이모 형제를 첨가하고 계우 장공의 동무제는 공자 반을 첨가하게 되었다. 그러자 계우는 임금의 명령이라고 하여 숙아를 대부 침무씨의 저택에서 기다리게 해놓고 침계 숙무씨로 하여금 그를 짐살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20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논어 자한 편을 강하다가 군자는 다능해야 하는가 굳이 다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대목에서 이르자 주위가 아뢰기를 대저 덕행이 근본이고 문예는 말단입니다. 덕행은 알아보기가 어렵고 제예는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제예가 있는 자를 사람들은 모두 어질다고 하나 덕행이 없으면 제예가 있다 하더라도 보잘것이 못됩니다.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왕의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송나라 헌종은 제예가 실로 많았으나 덕행이 전혀 없었으므로 마침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고 고려의 공민왕에 이르러서는 서화와 산역에 정통하지 못한 바가 없었으나 덕이 없었으므로 망한 것입니다. 제왕은 오로지 덕행을 승상해야 하고 문예는 그 밖의 일입니다 하였다. 시독관 성담년이 아뢰기를 제예와 덕행을 겸전하게 되면 성인이 되고 덕행이 제예보다 나으면 군자이며 제예가 덕행보다 나으면 소인입니다. 덕행이 없으면서 제예가 많으면 교만한 마음이 반드시 생기는 것이니 필부로서 이와 같으면 그 자신을 망치기에 족하고 대부로서 이와 같으면 그 집안을 망치기에 족하며 임금으로서 이와 같으면 그 나라가 망치기에 족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03권 성종 10년 4월 20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우참찬 이 극증은 사리를 아는 재상으로서 기한이 지난 백문을 가지고 사비 중근과 집을 다 두었으니 추국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백문은 관인이 지키지 않은 문서를 말한다. 성조실록 백상권 생종 10년 4월 23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백삼권 성종 10년 4월 24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백삼권 성종 10년 4월 24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유자광의 공신노권을 돌려주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백삼권 성종 10년 4월 24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송량부수 이은선은 일찍이 기첩을 가까이 하여 파직되었는데도 뉘우치는 마음이 없이 말미를 받지도 않고서 외방에 갔으니 방자한 행동이 끄리낌이 없으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근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고신을 거두도록 명하였다. 성교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25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25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한 명에가 아뢰기를 예전에 경상도의 공세는 바닷가 언덕에 바다 모아서 이것을 배에 싣고 남해를 거쳐 전라도를 돌아 운반하였기 때문에 여러 번 배가 전복되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태종께서 백성들을 걱정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충주에 바치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백성들은 배가 전복되는 근심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전라도의 공세가 전복되어 이런 것이 거의 일천석에 이르렀고 사람들이 많이 익사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전라도의 공세를 백성들이 스스로 충청도에 바치도록 허락한다면 또한 익사하게 되는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에 익사한 자는 많지 않았다 하였다. 한 명회가 대답하기를 안행도는 왕강으로부터 비로소 뚫린 곳입니다. 그러나 바다의 조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뚫렸다 막혔다 하여 마침내 성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배가 이곳에 정박하면 거의 다 부딪혀서 부서지니 진실로 염려됩니다. 경상도 밀양 등의 고을은 길이 너무 머니 오히려 육지로 운반하는 것이 낫습니다. 전라도의 공세도 지금은 아직 육지로 운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안북도는 방어가 가장 기묘한 것으로서 야인들이 올적합을 겁내어 성저에 모여 살면서 우리나라의 성식을 서로 전하여 보고하니 마땅히 잘 쏘는 자를 절도사로 삼아 그들의 마음에 두려워서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이격윤 같은 사람은 무릇 군기를 출납하고 처리하는 걸 반드시 잘하지 못할 것도 없겠지만 활속에 있어서는 우수한 바가 아닙니다. 돌아보건대 평안도는 방수가 매우 견고하고 조준당도 있으니 김교와 바꿔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격규는 과연 활쏘기를 잘하지 못하나 고쳐서 임명할 수 있어도 바꿀 수는 없다 하자 조하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이격규의 활쏘는 솜씨는 젊었을 때부터 못하나 재주는 절도사에 합당하니 여러 가지를 다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날 절도사를 임명할 때 단지 이극균과 김교의 두 사람만이 해당되었으니 서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교는 영안도 절도사에 채임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다시 보내더라도 괜찮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김교는 전에 영안남도 절도사였으므로 북도와 서로 관련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방 사람들은 본래 김교를 모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왕강은 태조 때 조운을 개통시킨 사람이다. 성조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25일 신의 세 번째 기사 호원에 나아가 종친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성조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2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대학 연희를 강하다가 대사관 성현이 아뢰기를 이 책에서 군자와 수인의 정상을 극진하게 형용하여 말하였습니다. 바이하우로 지금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고 조정이 잘 다스려져서 평온함으로 소위 소인이라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도 말하기를
공공환도가 이후 임금 때에도 섞여 살았으니 소인이 반드시 없으리라는 것을 어찌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삼공은 도를 논하고 육경은 직책을 나눠 맡았으니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하였습니다. 예전의 육경은 바로 지금의 육조인데 그 가운데 공조는 비록 중요한 직분을 갖는 직임은 아니지만 연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욕심이 많은 자는 있을 바가 아닙니다. 신정은 탐욕이 끝이 없어 전에 2조 찬판이 두었을 때 대간이 그 탐욕함을 탄핵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승지는 청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어 한 가지 재능도 없으면서 일찍이 대사관이 되어 탄핵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조 판수로 가리면서 제수된 지 2년이 넘었으니 공조는 백공이 모이는 바인데 두 사람이 탐욕으로 무엇인들 하지 않겠습니까? 파직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말하는 바는 반드시 공의일 것이지만 그러나 명백하게 탐욕한 일이 없는데 어찌 반드시 체임시키겠는가? 보고 들은 일이 있지 않은가? 하였다. 성현이 대답하기를 두 사람의 탐욕은 신만이 아닌 것이 아니니 승지, 경영관, 사관에게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장령 안처량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대간이 신정의 탐욕함을 걱정하게 논하여 드디어 이조 참판에서 체임되었고 양성진은 대산이 되었을 때 장령 김재신이 말발굽에 철을 대고 돗자리에 비단을 두었다는 등의 말을 가지고 탄핵하여 아뢰어서 파직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청렴하지 않음은 사람들의 이목에 현저한 바입니다. 하고 영사 심해가 말하기를 성현이 들은 바가 없다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논박하였겠습니까? 하고 동지사 이승훈이 아뢰기를 무리가 과연 있었으나 무슨 일이 탐욕하다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보고 들은 일이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니 안처량이 아뢰기를 진실로 들은 바가 있어 마땅히 직언하고 숨기지 않았는데 어찌 조금이라도 전하를 속이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대관을 맡고 있는 자들은 모두 어디로서 말하는 바가 반드시 정직하겠지만 훗날 대관이 적당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 말을 왜곡되게 따른다면 폐단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물며 한 가지 일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관작을 파면하겠는가? 하니 심회가 말하기를 전하의 이 말씀은 천만세에 본받을 만합니다. 하였다. 승현이 아뢰기를 신정은 외방의 고을에 서신을 보내어 일마다 간청하였고 소인배들이 그 문전을 둘러싸고 시끄럽게 했습니다. 또 양성진은 정교수의 제조가 되어 정교수의 종을 자기 집에서 부렸으니 이것들은 모두 청렴하지 않은 자의 소위입니다. 두 사람은 공신인데 지금 체임하지 않고 있다가 훗날 탐욕스럽고 법을 어긴 일이 드러난다면 전하께서 반드시 보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자 안처량이 아뢰기를 제조는 구임시키면서 관사의 일을 익히 알고 있으므로 불법한 일을 많이 행하고 노예들이 또한 집안에 출입하는 것이 익숙해져 혹청하기도 하니 구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겠다 하였다. 공공환도는 요 임금 때 네 사람의 악인인 공공환도 삼묘 곤 가운데 두 사람이다. 성주시로 백상권 성종 10년 4월 2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호조에 전교하기를 대내전이 바친 불상에 대하여서 회답으로 정보 5피를 내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백상권 성종 10년 4월 26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좌부승지 김계창의 우우참찬 이극증과 사비 중근이 집을 가지고 소송한 안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극증은 기한이 지난 백문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바가 아니겠지만 이로써 죄줄 수는 없다. 또한 반드시 잘못 생각하고서 하였을 것이니 용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백상권 성종 10년 4월 26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독관 이세광이 아뢰기를 임금이 거동하면 좌사가 쓰고 말하면 우사가 씁니다. 그런데 근자에 관사하면서 승지와 사관이 모두 입시하지 못하고 관사하는데 빈번하게 기녀와 악공을 섞어 다짐으로 외부의 무리가 또한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윽고 말하기를
종친을 접견하는 것은 진실로 해로운 일이 아니다. 사관이 입시하지 않는 것을 성현도 일찍이 말하였으나 조종조에도 사관이 입시하지 않은 예가 있었다. 나는 종친을 여러 차례 접견하고자 하나 돌아보는데 매일 3번 경련에 나아가 만기를 재결하느라고 친족을 친애하는 정을 펴지 못하였다. 근래에 3, 4일 동안 종친을 접견하였으나 선왕의 우애에는 거의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른바 외부에서 의논하는 자란 어떤 사람인가 하자 이 세광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종친을 자주 접견하는 것은 이 또한 종친을 친애하는 어지심입니다. 신이 감히 무리가 있다고 한 것은 다만 관사를 빈번하게 함이 그러다는 것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종친을 접견하면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후하는 것이고 예의상 반드시 짝을 짓게 되는 것이지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다. 옛날의 성인도 사후에는 예를 폐하지 않았으니 사후는 실로 중요한 일이며 여러 아래 사람들로 하여금 사후를 진작시키려고 한다면 모름지기 위에 있는 자가 몸소 행하여 솔선해야 한다. 근래에 보면 문신들도 거의 다 잘 쏘니 문무의 재주를 겸한 자를 쓸 수 있다면 어찌 도움되는 바가 없겠는가. 외부 사람 가운데 의논하는 자는 뜻이 없는 자이다 하니 주하부 승지 채수가 아뢰기를 근자의 생상께서 잠옷 관사하기를 좋아하시어 여러 아래 사람들이 보고서 본바다 문신 가운데 낮은 자라도 잘 쏘는 자가 많으니 또한 즐겁지 않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종친과 문신이 관사하면 간혹 화를 내려 주어서 상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어 권하는 듯합니다. 그러니 간혹 종친과 문신을 모아 책을 강하여 논상하여서 권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과연 좋으니 장차 거행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사신이 논하기를 임금은 호시에 정통하여 쏘면 반드시 정중하였으므로 종친으로서 모시고 쏘는 자도 모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관사하는 데 여악을 쓰고 간혹 3일 동안 행하였으니 이 세광이 간한 것은 마땅하였다. 그런데 임금이 다시 묻자 갑자기 순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째서인가. 채수는 또한 임금의 뜻에 따르고 도리어 문신들이 사후하는 것을 즐겁다고 하였으므로 듣는 자들이 병통으로 여겼다 하였다. 호시는 나무로 만든 활과 화살이다. 성조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26일 임자 5번째 기사 이숙기를 가정대부 형조 참판으로 이극균을 가정대부 호조 참판으로 신준을 가정대부 고양군으로 신주를 가선대부 영안북도 절도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27일 개축 첫번째 기사 의정부 우참전 이극증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지금 특별히 은혜를 입었으니 감격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의 직책이 의정부에 있고 의정부는 모든 관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신이 이미 유사에 탄핵당하고서 뻔뻔스럽게 직사에 나아가는 것은 마음의 실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행하지 말라 하였다. 성주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28일 갑인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주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29일 을묘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주실록 백상권 성종 10년 4월 29일 을묘 두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성현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신하를 다루는 도리는 간사하고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데 있으니 올바른 신하는 마땅히 친애하여 가까이 하고 간사한 신하는 마땅히 소외하여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외의 백성들도 모두 이로써 조정을 살펴보는 것이니 올바른 신하들이 조정에 모이면 간사하고 교활함이 아울러 그치게 되고 간사한 신하들이 조정에 모이면 요행을 바라는 자들이 다투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간사하고 올바르다고 하는가 하면 깊이 계획하고 멀리 생각하여 광대한 덕화를 돕거나 충성스러운 말이나 고든 논의로 임금의 직책을 돕거나 청렴하고 근면하여 스스로 조심하여 그 절개를 지키거나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이는 군자가 되고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것만을 일삼아 그 가옥을 윤택하게 하거나 공의를 저버리고 불공평하게 하여 그 자신을 넉넉하게 하거나 간사하게 아첨하여 그 욕심을 따르거나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이는 소인이 되는 것이고
그 옳고 그름과 간사하고 올바름과 군자와 소인의 구분은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어질고 어질지 현명한 임금은 관직을 설치하여 반드시 인지를 택해서 임용하였고, 여러 관원과 모든 집사자도 변함없는 덕을 가진 좋은 사람을 쓰지 않은 바가 없었는데, 더구나 삼공육경으로서 그 임금을 돕는 자이겠습니까? 대저 삼공은 도를 논하고 육경은 직책을 나누어 맡아서 그 교화를 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위가 높기는 상공만한 것이 없고 책임이 중하기로는 육경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육조는 바로 예전의 육경으로 임금이 예의에 맞는 태도로서 공경하는 바이고, 모든 관료가 본받으며 만민이 우러러 보는 바입니다. 그 가운데 공조는 제용을 맡은 부로서 여러 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그 소속되어 있는 공장이 무려 수백여 명인데, 진실로 탐욕한 사람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도둑질을 한다면 사사로운 산업을 영위하면서 하지 못하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양승지가 판사가 되고 신정이 참판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 직책에 알맞아서 여러 사람들의 기대에 만족할 만합니까? 삼가 살펴보건대 신정은 본래 일개 간사한 소인으로서 변변치 못하고 무능하니, 그 마음으로 말하면 거리의 불량변에 다름이 없고, 그 재주로 말하면 보잘것이 없으며, 교제하는 바는 모두 장사치들이고 일삼는 바는 모두 흥정하여 매매하는 일이었어. 여러 소인들과 때를 지어 서로부터 다니며 온갖 수단으로 이득을 살펴 수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면서도 작은 이익에 악착스럽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끝을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몰락하지 않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능히 때에 따라 이를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첨하기 때문입니다. 양승질은 그 마음이 고루하여 취할 바가 없습니다. 관직에 있으면서 일을 맡으면 머리 썩어 어찌할 줄을 모르므로 난관과 서리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무시합니다. 개교는 신정에게 미치지 못하면서도 자질구레한 탐욕은 신정보다 덜하지 않으니, 말발굽에 철을되었다는 비난에 비록 확실한 증거는 없을지라도 사람들의 이목을 속일 수야 있겠습니까? 벼슬자리에 오른 지 30여년이 되었고 현재 나이가 60이 이미 넘었는데도 여진 여퇴하고 환득환실을 하며 한 가지도 나라에 보탬이 없으니 그 시위소찬함이 또한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진실로 소인이며 취렴하는 신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성명의 시대에 용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근래의 경연에서 성현이 친히 그 일을 아뢰었더니 전교하기를, 죄상이 뚜렷지 않은 자는 탄핵하기 어렵다고 하셨으므로 신등은 의문이 갑니다. 두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허명을 드러낸 것이 사람들의 입으로 퍼진 것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높은 관료들은 서로 다투어 비방하고 조소하며 정의로운 사람은 분개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대개 같은 바늘에 있는 재상들은 오랫동안 어깨를 나란히 하였으므로 그릇됨을 알면서도 괴로움을 참아가며 발설하지 못하지만, 아랫사람들 가운데 경계한 자에 이르러서는 어찌 바른 말이 없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이것을 성종원에 묻는다면 반드시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대신 사관, 관각의 여러 직위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더라도 반드시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이는 신등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고 나라 사람들의 공론입니다. 지난번에 양승지가 대사원에 제수되었다가 대관의 말로서 채임되었으니, 이는 전하께서 이미 그 마음을 아셨던 것이고, 신정이 2조 참판이 되었다가 대신의 상주로서 채임되었으니, 이 역시 전하께서 이미 그 마음을 아셨던 것이므로 그때에 중요해서 기뻐하며 전하의 현명한 판단에 담복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양승지는 공조의 판서로 발탁되고 신정도 참판으로 천직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전하의 인자하심으로써 차마 갑자기 꺼들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지금 양승지는 이미 2년이 넘었고 신정도 1년이 넘었으니 성상의 연애를 지나치게 입었는데도 그대로 두고서 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논박을 하는 것은 다만 뛰어올려 발탁하는 자료만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신하를 알기로는 임금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으니 전하의 밝은 예지로서 아랫사람의 간사하고 정직함을 남김없이 환하게 알고 계실 터인데, 신정이 어찌 순수하고 건실하며 단아한 섭리이겠으며 양승지가 어찌 공명정대한 사람이겠습니까? 어진 공경대부가 조정의 위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영민하고 준수한 선비가 아래에서 반열을 이루고 있어 비록 고문이나 덕이나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도 서반 천품의 관직을 면치 못하고 있어 그 재주에 맞을 만큼 관직을 내리지 못하고 그 노고에 도덕할 만큼 녹봉을 못 주는 형편인데 어리석고 용렬한 무리가 오랫동안 어진이의 길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앉아서 천록을 소모하고 있으니 이것이 신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전하께서 또 전교하기를 그대의 말 가운데 혹 취할 만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장차 훗날의 패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인자하고 착연하게 여기는 지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등이 생각하건대 만약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여 홀로 그 일을 아랜다면 혹 그 사이에 사사로운 뜻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자가 하나가 아니고 의논하는 자가 하나가 아니며 탄핵하는 자가 하나가 아닌데 어찌 훗날의 패단을 염려하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탐욕함이 풍조를 이루어 염치의 도의가 없어지고 조정의 사대부가 정유직을 차지하게 되면 거의 모두 다도 재물을 늘려서 산업을 미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대부뿐만 아니라 거실 대신이라도 가난한 사람들과 이익을 다투게 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두 사람을 배척하지 않는다면 간사한 무리가 벼슬을 하려는 뜻을 가지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성주께서 알면서도 물리치지 못하고 대간이 말해도 움직이지 못하니 저들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근심할 것이 없다 라고 하여 장차 반드시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두려워하고 피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또한 양승지와 신정은 모두 공신의 반열에 있으므로 만일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서 법을 범한다면 이는 보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나라 광무제와 송나라 태조는 공신을 후하게 대우하면서도 일은 맡기지 않았으므로 선유들이 이를 본받을 만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정에 가득한 재산 가운데 공신이 반인화되니 한나라 광무제와 송나라 태조의 소위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자에게 직임을 제수하여 발탁하는 뜻을 보이고 올바르지 않은 자는 한직에 두어 시종을 보존하는 은혜를 베푼다면 사람들이 모두 마음과 생각을 고쳐 허물을 뉘우치고 옳은 바를 따르게 될 것이므로 한 사람을 상주어 천만인을 권하고 한 사람을 벌주어 천만인을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탐욕스럽고 간사한 사람을 물리치고 노련한 사람을 다시 임명한다면 나라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전에 정승을 지낸 이와 의정부 승정원 홍문관에 보이도록 명하였다. 여진 여태는 절개나 지조가 없이 여럿이 어울려 진퇴를 하게 합니다. 환득환실은 이익이나 지위를 얻지 못하여 근심하고 얻으면 잃어버릴까 하여 걱정합니다. 시비 소차는 한서 주 운전에 나오는 말로 제등이나 공로가 없이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한가짜리만 차지하고 농만 받아먹음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이다. 청요직은 중요한 직분을 갖는 직위이다. 성조실록 104권 성종 10년 5월 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임금이 영사 윤필상에게 이르기를 어제 간원의 상소를 여러 정승에게 보였는데 정승은 보았는가 하니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신은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간원에서 양승지와 신등을 탐욕스럽고 혼탁하며 청렴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비록 공론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대신에게 아직 나타난 허물이 없는데 한갓 외관의 물의를 가지고 이를 탄핵한다면 뒷날 패단이 있을까 두렵다 하니 윤필상이 아뢰기를 신은 저들과 제배가 아니므로 무슨 일이 청렴하지 못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외관의 무리는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사경 조비가 아뢰기를 송나라 때 어떤 한 간신이 말로써 대신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대신이 간관을 주의할 때 반드시 사사를 좋아하는 자를 간관이 되게 하여 자기의 우익을 삼고 자기와 뜻을 달리하는 자는 배척함에 따라 마침내 위태로운 풍속이 이루어졌으니 진실로 편백되게 외부의 논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만은 말하는 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간하는 자도 한 사람이 아니니 청간대 대간의 말을 따르도록 하소서 하였고 윤필상은 말하기를
양성질은 성품이 본래부터 유약하여 능히 아랫사람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반드시 업신여길 것입니다. 하물며 공조의 장인으로 무려 수백 명이나 되는데 모두가 간악하고 교활한 무리들이니 위험이 있는 자가 아니면 능히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위험이 있는 자를 가려 그 직책을 맡게 하소서하였고, 우승기 이경동은 말하기를 신정은 재물이 누구만으로 부가 일시에 극하였으니 이를 탐내어 속여서 얻은 자가 아니면 능히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장령 안철양은 말하기를 양성진은 전교서의 제조로 있은 지가 거의 30년이었는데 서책을 잘 팔아서 마음대로 썼습니다. 통진에는 일찍이 한 일항의 전토도 없었는데 지금은 크게 농장을 개설하였으니 이 또한 이를 꾀하여 경영한 소치입니다. 또 신정은 물은 맡은 바 용무가 극히 정교하나 그가 더불어 사귀는 자는 모두 장사하는 사람들이니 또한 청렴하고 고요하게 건신하는 자의 행위는 아닙니다 하였고, 대사관 성현은 말하기를 양성기는 그 자식을 위하여 관직을 구할 때 반드시 수령으로 제수시켰으며 일찍이 정교서의 제조가 되었을 때 그 관서의 종 박만을 여러 해 동안 부려먹기를 마치 그의 집 종과 같이 한 바가 있었으니 이러한 두어 가지 일로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신정은 승지가 되었을 때 정원에 앉아 종일토록 하는 바가 오직 구청하는 서간만을 쓸 뿐이었습니다. 신정과 양승지는 모두 공신의 바늘에 있으니 만약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법에 저촉되면 반드시 그 종말을 보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이들을 한가한 직책에 두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보존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마땅히 여러 정승들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제배는 동료이다. 성준치로 백사권 성종 10년 5월 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살마주 도진 등원지구 대마주 태수 종정국 고화 산성수 가차 호군 정가 문조 등원 직가가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쳤다. 성주시로 백사권 성종 10년 5월 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후원에 나가 무신들이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많이 마친 오서에게 아마 한 피를 하사하고 그 다음인 세 사람에게 각각 녹비 한 장씩을 하사하였다. 성주시로 백사권 성종 10년 5월 1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양성지와 신정의 일을 의논하도록 명하니 정창선 한 명의 심해 김국관 윤필상 한계 이극정 권감이 의논하기를 대간의 말이 비록 옳다고 하더라도 감추어진 일을 애써 들추어내는 것은 진실로 아름답지 못한 일이니 그러한 버릇을 조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조종조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승지 등이 만일 스스로 면하기를 청한다면 가하겠지만 갑자기 바꾸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일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논박하는 것은 나도 옳지 않게 여긴다. 다만 대간이 말하기를 양승지가 정교서의 장인을 자기 집 종과 같이 부렸다고 하니 이것은 문책할 만하다. 그것을 널리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홍문관은 최경지, 이우보, 권건, 이세광, 이창신, 성세명, 정광세, 조위, 김은기, 안윤손, 김수동은 의논하기를 간번이 양승지와 신정을 논박한 것은 참으로 공론에서 나온 것이니 바라건대 소장에 의하여 결단해서 시행하소서였고, 승지, 홍계달, 김승경, 김계창, 최수, 변수는 의논하기를 양승지는 공조 판사가 된 지 이제 두 돌이 넘었으며 신정은 참판이 된 지 또한 한 돌이 넘었는데 아울러 2조 참판이 되었을 때에는 거의 7, 8년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이 비록 드러난 허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물리가 이와 같으니 한 벼슬에 구임시킬 수 없습니다. 하물며 두 사람은 함께 훈명에 참여하였으니 군으로 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정승에게 이르기를 경들의 말이 진실 옳다. 승지들은 비록 마땅히 갈아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나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만약 개최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상소로 인하여 갈았다고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양승지와 신정은 허물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정창손이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고 한계인은 말하기를 국가에서 인물을 진퇴시킬 때는 모름지기 드러난 허물로 인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버리는 것이 옳겠다고 말한 후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간이 두 사람의 탐람함을 범년이 논하는 것을 가지고 만약 갑의 그 직책을 고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장차 작은 허물도 일일이 덜추어서 다투어 서로 공박할 것이니 이와 같이 되면 인심이 어지러워질 것이며 조정도 편치 못할 것입니다. 청가대 두 사람의 직책을 갈지 마시어 공격하는 풍습을 막게 하소서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백사군 성종 10년 5월 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성종실록 백사군 성종 10년 5월 2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백사군 성종 10년 5월 2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사흥부에 전지하기를 전라도 장흥부에 사는 사비 덕지가 본주인 정효충을 때리고 욕하기로 앞장서서 모의한 것은 죄가 강상을 범한 것인데 이제 사유가 지났다에 완전히 석방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완흉한 무리의 악한 행위가 징계됨이 없을 것이니 위 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은 그대로 그 조짐을 조장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를 극변의 잔역에 예속시켜 그 나머지 무리들을 징계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백사권 성종 10년 5월 2일 정사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의 제하산의 죄수인 가산 향리 이귀번이 계하를 사칭하여 변방에 옮긴 사람들을 놓아보낸다는 문자를 위조해서 김흥순에게 주어 돌려가며 등사해서 전파하게 되어 인심을 동요시킴으로써 온도의 사민을 도망하게 한 죄는 이귀번은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김흥수는 1등은 강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백사권 성종 10년 5월 4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백사권 성종 10년 5월 3일 무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백사권 성종 10년 5월 4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백사권 성종 10년 5월 4일 김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대학 연의를 강하다가 용사하는 사이에 지위가 바뀌지 않는 사례가 적다라는 대목에 이르러 검토관 정성근이 아뢰기를 사람이 쓰는 길은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하는 것이니 진실로 마음을 바르게 가지 아니하며 마음에 정해진 주관이 없어 군자를 나오게 하고 소인을 물리칠 수가 없을 것이니 이른바 지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강하다가 그 마음을 정할 수 있어야 이를 정사에 베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대목에 이르러 또 아뢰기를 임금은 이미 몸과 마음을 다스린 연후에 이를 정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왕의 학문은 마음을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지사 이 극배가 아뢰기를 독수는 다만 지상의 공부이니 오름지기 심상의 공부에 마음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제왕은 정심으로서 학문의 근원을 삼았으니 지금 정성근의 아랫바는 진실로 옳습니다 하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영사정장손에게 이르기를 사헌부에서 중덕이 망부의 의미를 봉양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서 그를 국문하였으나 그 실정을 다 밝히지 못하고 불효로서 조율하여 형조에 이관하였는데 중덕이 잉태하였기 때문에 장차 때를 기다려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덕이 지금 상언을 하여 억울한 것을 호소하였으니 나의 생각으로는 형조에서 유의하는 직결하고 아르지 않는데 그 가운데 어찌 비리로 죄를 받는 자가 없겠는가. 어제 정원에 물었더니 말하기를 마땅히 지금부터는 사헌부 한승부에서 죄인에게 결정할 때에는 형조에 이관하여 다시 입계한 연후에 이를 처결해야 하겠습니다고 하였다. 나의 뜻으로는 사헌부 한승부에서 쭉 하는 일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형조에서 스스로 판결한 일을 누가 검찰하겠는가 하니 이 극배가 아뢰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감히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했는데 임금은 그 대각만을 총괄할 따름인 것이니 어찌 서무를 친히 처리하겠습니까? 만약 장죄를 모두 아뢰게 한 뒤에 결정하게 된다면 이래 방해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하물며 외방의 공사는 계달하기 어려운 형편인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성종실록 백사권 성종 10년 5월 4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돌아보고 묻기를 조강때에 군자를 나오게 하고 소인을 무리치는 것을 논하면서 내가 대간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학문의 근본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 이른바 학문의 근본이라 무엇인가 하니 이 극배가 대답하기를 조강때 홍문관 유생이 아뢰기를 학문의 길은 정심을 첫째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했으며 신도 또한 독서는 지상의 공부이니 심상의 공부를 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저 학문을 하는 길은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하는데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면 또 마땅히 경으로서 주장을 삼아야 합니다. 한 마음이 바르게 되면 사물과 접함에 있어 널리 응하고 곡진하게 대처할 수 있어 군자를 나오게 하고 소인을 물리치는데 불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